네, 오늘 뭐 실시간 유튜브를 했지만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. 박 대통령님의 일수거 일거족은 다 우리의 관심사고 또 이것을 받아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네,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잊어버렸고, 제가 그 전에 글을 쓰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. 박 대통령께서 그저께 아니 지난주 24일 날 입고 나오신 그 코트는 우리가 기억하기에 뭐 그전에도 더 입으셨을 텐데, 저희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는 2017년 3월 21일 검찰에 출두하실 때 입고 간 옷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박 대통령이 그때 검찰에 출두하시면서 이렇게 뒤돌아본 모습, 그 사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. 그렇기도 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17년 3월 31일 날 이제 검찰에 영장실질 심사 받으러 가셨을 때도 아마 그 옷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. 그날 오전에 나가실 때 우리가 그 삼성도 가서 막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근데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나가시지 않고 이쪽으로 나가셨잖아요. 여기 바리케이트 쳐 있는데 거기서 뭐 바리케이트 넘어지고 하면서 저도 막 가슴을 막고 그랬고 엄청 가슴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. 이렇게 가셔갖고 이제 이렇게 큰 길로 가셔갖고 검찰로 가셔서 그날 저녁에 12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4시 반인가 이때쯤에 4월 1일 날 4시 넘어서 구속이 된다고 이렇게 갖고 저희가 서청대까지 따라갔었잖아요. 저는 저녁에 12시 넘어서인가 집으로 돌아와서 차를 가지고 검찰 앞에 가 있어요. 삼각지, 지금 생각하면 삼각 중앙문이죠. 뭐 그 내려오는 거기서 우리가 코너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서청대로 가신다고 해갖고 차를 타고 서청대로 가면서 가다 보니까 좌파들이 꽃을 들고 경찰하고 농담을 하면서 히덕대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울분날토했었죠. 그리고 서청대로 가시고 지금은 보면 화장실이었는데 우리는 거기가 그때쯤만 해도 거기가 뭔지를 모르고 화장대에서 좌파들이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, 우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찰이 막고 우리는 그 밑에 삼각 형으로 갈라지는 거기만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박 대통령께서 그 남색 코트를 입고 가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난번에 3월 4일 날 사전 투표할 때 뭐 박 대통령께서 남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지하는 인간들은 뭐 박 대통령이 1번을 이재명을 지지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홍문종이가 또 아침을 떨어야 되잖아요. 생존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윤석열을 찍었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박 대통령님이 아마 그래서 24일에 입고 나온 옷도 그 옷인데 뭐 선거 때도 말들이 많아서 제가 글도 쓰고 했지만은 박 대통령께서 3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3월 10일 날 탄핵됐다는 얘기가 있었고 뭐 좌파들이 막 하루하루 특히 조국이 임종석 같은 인간들이 뭐 하루도 지체하지 말라고 짐 빼라고 뭐 방세를 내라고 개치라 팔강들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짐을 준비를 하셨을 테고 그래서 12일 날 나오셨을 때 실제로 청와대에 짐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. 오전에 제가 일찍 갔을 때 전자제품이 들어온 차가 왔었고 하루 종일 있었지만은 박 대통령 짐을 싣고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짐이 막 와서 내리고 하는 기억은 제가 없거든요. 짐 트럭은 그렇게 오진 않았었어요. 그러니까 뭐 박 대통령 모든 살림은 아마도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그래도 매일 갔었는데, 그래서 삼성동으로 짐이 그렇게 많이 온 기억은 제가 없어요.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뭐 혹시라도 뭐 조사를 받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집에다가 삼성동에 갖다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, 그런데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잠깐만요. 박 대통령께서 3월 달에 바로 삼성동 집을 매각을 하셨어요. 제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놨으니까
박 대통령께서 내곡동 집을 3월 13일 날 매매를 하셨어요. 와, 어쩜 이렇게 빨리 하셨지?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왜 내곡동으로 삼성동 집을 팔고 내곡동으로 가는 것을 왜 이렇게 빨리 했는지를 모르겠어요. 2017년 3월 13일 날 매매가 된 걸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삼성동으로 짐이 올 수가 없었어요. 응? 그러고 있다가 박 대통령 3월 31일 날 그렇게 끌려가시고 5월 우리가 삼성동 집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5월달 초였어요. 그래서 2017년 5월 6일날 5월 6일 토요일 집회가 끝나고 제 친구 2명하고 셋이 그 삼성동에 가서 벽에 우리가 붙여놓은 거 그거를 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 삼성동 집에다가 짐을 풀어놓을 게 없었어요. 그 박 대통령 이제 끌려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23일부터 재판이 됐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박 대통령께서 그 코트를 입을 그런 날씨가 아니었어요.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곤색으로 된 자켓이 얌전한 자켓 그게 있어요. 그거를 입고 재판장에 나오셨어요. 그래서 3월 4일 선거 때나 3월 24일 날 박 대통령께서 나오실 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17년 3월 30일 날 입고 가셨던 3월 20일 날 검찰에 출두하실 때 입었던 같은 옷을 3월 30일 날 입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가 바로 구치소를 끌려갔고 그래서 그 옷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3월 4일도 입으셨고 3월 24일에도 그 옷을 입으셨다고 생각해요. 유영아가 그 옷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편히 제가 또 발광을 하면서 왜 그 옷밖에 없냐 옷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옷이야 많지만 박 대통령 무슨 짐을 풀러가고 거기서 이런 옷 꺼내라 저런 옷 꺼내라 해서 골라서 입고 가겠어요. 그래서 영화 변호사의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그 옷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그것을 공감을 하겠어요. 박 대통령께서 옷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구치소에 끌려왔는데 무슨 이 옷 저거 꺼내갖고 거기다 쭉 걸어놓고 무슨 하겠어요. 그리고 병원에 계신데 환자복인데 거기 병원에다가 박 대통령 성격에 옷을 사복을 쭉 걸어놓겠어요.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유영아 변호사의 표현이 약간 조금 어폐가 있지만은 그 옷밖에 없어서 그거는 어폐가 있지만은 박 대통령께서 그 옷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병원에서. 그래서 그 중간에 윤전추를 시키든 어쨌든 어떤 짐 속에 짐 꺼내가지고 옷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할 일이 없었잖아요.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은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그 성모병 가셨을 때도 환자복으로 가셨어요. 그래서 거기다 흰색 그 가운 같은 걸 한번 입으신 적은 있지만 그 병원에서 준 걸 테고 구치소에서 그런 옷은 없죠. 그리고 그 박 대통령께서 입으셨던 구치소에 입으셨던 그 줄무늬 파란색 이렇게 있는 거는 환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구치소에서 환자들한테 주는 옷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그걸 입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날 박 대통령 24일에 나오실 때 박 대통령 신발을 봤는데 신발 끝이 이렇게 둥그스름한 거예요. 박 대통령 신발은 그런 신발들이에요. 그전 것도 보시면. 그래서 저는 아마 박 대통령께서 3월 20일 날 구치소 조사받으러 갔을 때나 3월 31일 그 영장실질 심사 한다고 가셨을 때나 그 옷차림 그대로 신발 그대로 가셨다가 이번에 24일 나올 때 그 옷 그대로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제 생각보다 저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. 이것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는 거고 그 박 대통령의 옷 가지고 국정원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박 대통령 옷을 해입었다. 그래서 제가 박 대통령 특갈비 편에 들어가서 정말 소리도 많이 질렀고 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박 대통령이 필요한 옷을 개인 돈으로 사 입어도 되냐 제가 소리를 많이 질렀습니다. 요즘에 김정숙의 옷 국민의 심당에서 말 못하죠. 저들인데 쫓았으니까 박 대통령을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. 네, 정말 김정숙이는 참말로 운명이 없는
화려한 옷들을 원 없이 국가 돈으로 입어보고 나가는 거죠. 참, 박 대통령 옷을 만들었다는 사람, 패턴사는 오종찬 기자의 유튜브 보시면 댓글로 한번 들어온 분이 있어요. 그분이 댓글 달았고 오종찬 기자도 만났다고 하고, 또 저는 행진할 때 2018년도인가 이때쯤에 행진할 때 종로 그 광장시장 가까이 거기 지날 때 저한테 오셔갖고 내가 박 대통령 옷을 만들었다 한 분이 있어요. 제 초등학교 친구의 사촌 형수예요. 그래서 제가 제 초등학교 동창한테 얘기했더니 사촌 형수가 그 사촌 누이 동생하고 집회 많이 나왔다. 제가 그분 연락처를 안 받아 나가고 모르지만 제가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연락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이 박 대통령 옷을 만들었다고 그 의상실에서 다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, 박 대통령은 동대문 뭐 광장시장 이런 데서 옷감을 떠서 신사동 있는 의상실에서 만들었어요. 오종찬 기자도 얘기를 해줬고 뭐 제 그 초등학교 친구 사촌 형수도 얘기를 해줬고, 그런데 뭐 오종찬 기자 유튜브에 의하면 박 대통령 옷을 그 기존에 있는 신사동에 있는 어떤 의상실에서 만들다가 보니 대통령 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촉박할 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최소은 씨가 그 의상실을 하나 구해서 뭐 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다 의상실을 차리고 패턴사 하나 구해서 옷감 뜨다가 옷을 이렇게 만들었다고, 이렇게 돼서 전용으로 만들은 거죠.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좌파들이 싣고 있어요. 최소은 씨가 의상실을 내서 박 대통령 옷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다 영수증을 썼나 안 썼나, 이렇게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해서 처음에 뒤집어 씌웠어요. 고영태가 최소은 씨가 시키는 심부름해서 옷감도 오고 단추도 서고 뭐도 사왔어요. 그랬는데 고영태가 증인으로 나와서 국정에서 가지고 온 돈 같다. 어떻게 하냐? 국정에서 나온 돈인 것 같은데 이 100만 원짜리를 묶은데 이 띠가 다르다. 은행에서 묶은 띠하고 다르다. 이렇게 증언도 하는 거를 제가 봤죠. 네, 제 노트에도 메모가 돼 있습니다. 네, 고영태가 증인으로 나서 엄청 거짓말을 했어요. 네, 그리고 마지막 쭉 하다가 현금으로 최소은 씨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와서 의상실 운영비가 한 뭐 1,500에서 한 2천만 원 이렇게 들었다. 그 임대료 주고 패턴사 돈 주고 고영태 돈 주고 누구누구 주고 고영태가 한 250만 원에서 뭐 돈 이렇게 돈 받았다.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최소은 씨가 항상 현금으로 지불했다. 이렇게 해서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지고 최소은 씨가 옷값을 내고 했다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판사가 왜 이렇게 현금으로만 지불을 했어요? 그랬더니 고영태가 모르겠어요? 그렇게 했어요. 제가 그때 나오면서 야 고영태 거짓말 하지 마. 네가 신용 불량자니까 누가 나한테 통장을 맡겨. 그러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나와서 아직까지도 한이 맺혀 있답니다. 박 대통령 옷은 그런 옷이에요. 제가 최근에 이제 김정수 옷이 막 나오는 거 보고 박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박 대통령 옷은 비싼 옷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비싼 옷감 같은 거는 옷이 몸에 이렇게 착착 붙잖아요. 느낌도 우리가 입어보면 사실 느낌도 있어요. 옷이 내 몸을 감싸는 느낌을 받아요. 참 이렇게 괜찮은 옷들은 피팅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은 옷감도 좋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박 대통령 옷은 되게 좀 뻣뻣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이렇게 사진 한번 보세요. 옷감들이 뻣뻣해요. 이렇게 비싼 옷은 아니거든요. 물론 뭐 동대문 시장에서 그나마 좀 뭐 싼 거보다는 조금 뭐 가격이 나갈 텐데, 그러나 뭐 정말 우리가 뭐 몇천만 원 한다는 그런 옷들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들이 좀 뻣뻣하다는 걸 느껴요. 그래서 제 동생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박 대통령 옷은 패턴도 옛날 패턴이다. 기본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아요. 요 컬러만 올렸다 내렸다 넓혔다 요겠다. 제 동생도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. 걔도 신사동에서 옷을 만들었거든요.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고, 최근에 보니까 박 대통령 옷감들이 좀 뻣뻣하고 그래요. 그 김정숙하고 옷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세요. 그러시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뭐 최소은 씨도 그렇게 좀 심부름 해준 건데 그렇게 됐고, 하여튼 박 대통령이 24일 나오신 옷은 아마도 2017년도에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아마 그전에도 입었을 텐데 제가 그거는 뭐 윤역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 사진은 못 찾겠지만은 하여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2017년 3월 20일 날 영장 실질 그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옷 입으셨고, 아마도 제 추측 근데
3월 30일에도 그 옷을 입고 가셨을 거예요. 곤색. 그 곤색은 뭐 무죄 뭐 이런 거를 뜻한다고, 그 색깔 자체가 뜻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께서 재판에 나오실 때도 뭐 양복 그렇게 그 입으시면 자켓을 다 그런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. 바지는 뭐 항상 같은 바지 입고 나오셨고, 그래서 그 색이 무죄 뭐 그 억울함 뭐 이런 걸 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재판에서도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가자 이래갖고 한때 재판에 그 남색 옷을 입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. 그 뭐 염순태가 그 주장해갖고 그렇게 했는데,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재판정에서 시비를 하는 거니까 저는 그걸 반대를 좀 했어요. 근데 염순태가 또 잘난 척을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지적당해갖고 못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옷하고 신발은 아마 박 대통령께서 2017년 검찰에 나가셨을 때 또 조사받으러 가셨을 때 한 것 같으니까, 뭐 그건 이 대단한 이슈가 아닌데 또 어떤 유튜버들 떠들고 쌈박질 하니까 제가 정리를 해주는 거고, 박 대통령 사저건 가지고 저는 뭐 가세연을 더 이상 보진 않으니까 뭐 저한테 연락해 주시는 분들이나 또 카톡방 올라온 글들 잠깐 보고 했는데 저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.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작년 내곡동 공매 나왔을 때 참 안타까웠었죠. 우리 공화당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공화당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뭐 당연히 제가 돈이 많다면 아마 제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 했을 것 같아. 돈이 많았다면 제가.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건 뭐 꿈으로 상상으로 끝나고, 그때부터 우리 공화당은 여기에 개입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박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개입되는 걸 원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, 그러는데 지금 그 달성에 간 거 이거 가지고 가세인이 사줬다고 뭐 말들이 많고 저도 막 그것 듣고 막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하여튼 그랬어요. 근데 뭐 유영아가 나와서 결론은 빌린 거라고 정리를 해줬어요. 빌린 거고 차츰차츰 갚아 나갈 거다, 계획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,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경우는 아마 형제들이 뭐 형제라고 해봤자 뭐 박지만 회장이겠죠. 그래서 박지만 회장께서 그런 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, 그러는데 가세현이 자기네가 무슨 돈을 자기네 돈을 순수하게 꺼내서 박 대통령 사준 것처럼 말들이 도니까 저도 또 저한테 전화 한 분 하고 흥분돼 갖고 엄청 또 얘기를 했네요. 말도 좀 험악하게 하고 그랬는데, 뭐 입장에 따라서 내가 사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. 응? 빌려주든 어쨌든 간에. 그런데 참 듣는 사람, 우리처럼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. 도대체 좀 험한 말은 제가 사양하겠지만은 참 여러 가지로 참 정말 짜증이 엄청 났습니다. 그랬는데 뭐 유영아가 정리를 해준 것 같고, 어제 제가 그 매일일보 경상도 있는 그 매일일보사에서 하는 그 유튜브에서 간풍루 거기에 나온 유영아 소리를, 유영아 하는 말을 들었어요. 네, 그럼 정리가 좀 된 것 같고, 모르겠어요. 정리가 안 돼도 거기 대해서는 제가 개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.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, 유영아 얘기를 들으면서 유영아가 거처를 대구로 옮겼구나 이걸 들었어요. 요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 좀 안 하더라고요. 유영아가 글 옮겼는데 유영아 하는 얘기가 일단은 자기가 먼저 옮겼고 와이프도 곧 서울 생활을 정리를 해서 내려올 거다. 응? 요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유영아가 뭐 박 대통령을 위해서 대변인 노릇을 할지 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유영아도 자기 벌이를 해야 되잖아요. 벌이를 하든가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변호사 일을 하러 대구로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. 응? 그 매일신문에서 하는 간풍루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세요. 유영아가 대구에 가서 변호사 일을 하려고 내려갈 것 같진 않고 결국은 그럼 뭐겠어요? 네,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럴 경우에 참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너무 나가는지도 모르죠. 편하게 쉬어야 될 박 대통령이신데, 그러면 뭐 유영아가 덤비는 이유는 뭐 자기가 경력만 가지고 하겠어요. 네, 뒤에 백그라운드 믿고 하겠죠. 그래서 저는
이제 그거를 기다리면서 박 대통령께서 정치의 개입을 뭐 어떤 방법이든 안 하실 수는 없겠구나. 뭐 유영화를 밀어주든 뭐 어떻게 하든. 그래서 근데 뭐 박 대통령께서 단순히 한 사람만 밀어주려고 하겠어요. 어차피 손을 대고 개입을 한다면. 그래서 뭐 유영화 조 대표님은 조 대표님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소통이라기보다 조원진 대표님의 어떤 뭐 합법 이런 거일 것 같아요. 25일 날 그 방송 어떤 방송 오전에 하는 방송하고 얘기할 때 유영아가 대구에서 뭐 출마할 것 같냐, 뭐 도시 경상 대구 시장인지 그랬더니 조 대표님께서 할 수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 대표님의 뭐 판단이지 그게 박 대통령하고 소통이 있어서는 아닐 거예요. 네. 그랬는데 유영아가 제가 그거를 뭐 25일 날 듣고 유영아의 유튜브를 어제 저녁에 봤으니까 그래서 유영아가 대구로 거처를 옮겼구나. 와이프도 점차 내려온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유영아가 정치를 하겠구나. 그 매일신문 간풍루에서도 대답을 딱 자르진 않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서서히 방법 논의겠죠. 그래서 박 대통령님의 말씀 하나나 행보 하나가 정치적인 건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. 그냥 뭐 그야말로 박 대통령님의 운명이죠. 박 대통령 어디 가서 누구한테 웃어준다. 그건 벌써 정치가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유영아가 정치를 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앞으로 박 대통령님의 삶도 박 대통령께서 원하지 않든 뭐 원하든 결국은 박 대통령님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행보와 메시지와 이거를 낼 수밖에 보여줄 수밖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겠다. 박 대통령님의 눈길 한번 가지고도 사람들이 난리를 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, 제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60이죠. 네. 나 잠깐 기사를 봤더니 뉴시스가 보도를 했는데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. 통쾌 정말 정말 제가 잘했죠. 제가 톡방에 오는 그 자료들을 잘 저장해 놨어요. 네, 그거를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. 네, 동지님들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세요. 인터넷에 찾아보면 자료 다 있어요. 우리 공화당이 맞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. 제가 물론 정리를 해서 했지만은 우리도 발뺌을 해야 되니까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다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토요일날 촛불들이 무슨 행사를 했었나 봐요. 열심히 하세요. 재미있게 볼게요. 네.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뭐 윤석열 어쩌고저쩌고 막 해봤자 말로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윤석열이 지금 미쳐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팩트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거 가지고 좀 말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우리 뭐 시간은 우리 편, 승리는 우리의 것, 미래는 우리의 것 해서 우리 공화당은 내실을 다지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. 참 그리고 또 중요한 말 제가 하다 보니까 네, 우리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희재야 조원진 대표님은 박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계신단다. 변희재 약 올라 죽을 것 같아요 요즘에. 제가 보니까 가세현이가 김세희가 내가 자살한다면 변희재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만간에 또 변희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온갖 상상 속에 변희재가 아주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더라고요. 약이 올라 아주 죽을 것 같은 표정과 말이에요. 변희재야 조 대표님이 박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있단다. 어떡하니? 열심히 해봐. 근데 죽진 마. 나한테도 기회가 올 테니까. 네, 하여튼
뭐 보진 마세요. 제가 잠깐 보고 혹시라도 뭐 어떻게 해석을 하나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면 저는 쓰레기도 그 지지자들도 참 쓰레기 믿고 있구나. 참 우리 공화당이 하는 거를 맨날 욕을 하는데 욕은 할 수도 없는데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이고 저것도 정말 나중에 머리가 어떻게 터지지 않을까 싶어. 야 변희재가 하는 엉터리 말다 박수치고 있는데 앞으로 변희재 제발 변희재야 자살하지 마라. 야 아무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. 열심히 하는데 똑바로 하면 돼.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으니 뭐 사람들이 점점 더 변희재를 떠나는 거지. 하여튼 다르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또 우리 할 일이 있으니까 즐겁게 하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